네, 알카에다에 적을 두었던 인물이 미국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도움 말씀 주실 분 신혜리 국제전문기자 나왔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영국의 유력 일간지죠 가디언지가요. 미국이 시리아의 새 지도자를 백악관에 초청한 걸 두고 역사적인 회동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주요 외신들도 이번 회동을 앞다퉈 다뤘고요. 자, 기자님, 전 세계가 이렇게 미국과 시리아 정상 간의 만남을 눈여겨보는 이유는 뭔가요? 네, 시리아 국가원수가 이 백악관 집무실에 초청된 것은 1946년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1946년이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이후거든요. 네. 그만큼 미국과 시리아의 관계가 아주 오랫동안 깊게 단절되어 있었는데 이 시리아는 아사드 가문이 무려 53년간 집권해 있었고요. 네. 헤즈볼라, 하마스 등 이 중동의 무장단체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1979년에 미국의 테러 지원국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 지정을 받으면요, 가장 큰 타격이 국제 금융 제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IMF나 세계은행 같은 데서 더 이상 지원을 해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나서 2004년에는 미국은 이 시리아 책임 및 레바논 주권 회복법을 발동해서 이 광범위한 경제 제재를 했는데요. 그래서 시리아로부터의 수출이 거의 다 금지가 됐고, 네. 정부 인사들이 자산이 모두 동결되면서 금융 거래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1년 내전 이후에 이 오바마 정부 때 논의가 되고 본격적으로 트럼프 정부 때 이 카이사르법이라는 법을 발동해서 네. 제재를 더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아사드 정권이 드디어 무너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과도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반전이 되는데요. 그래서 미국이 올해 5월부터 단계적으로 시리아 제재 해제 절차에 들어갔고요. 7월에는 대부분의 제재를 공식 해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독립 이후 처음 이 시리아 대통령이 백악관을 찾는 이런 모습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만남, 역시 주목이 되지만 시리아 대통령의 이력 때문에 더 주목을 받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시리아의 알샤라 대통령, 알카에다 출신입니다. 그리고 무려 145억 원이라는 현상금이 걸렸는데 그야말로 이 위험 인물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과거 알카에다 영계 조직의 핵심 수괴였던 네. 이 알사라가 시리아 대통령이 되고 백악관의 초청을 받은 이것은 불과 1년만 해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 이렇게 연출이 된 건데요. 네. 이 트럼프가 알사라를 테러리스트 명단에서 바로 삭제를 하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000만 달러의 현상금을 철회하기 직전까지만 해도요. 이 알샤라는 미국의 체포된 전력이 있는 알카에다 출신의 지하디스트였다는 것인데요. 네. 이 알사라가요, 굉장히 젊은 사람입니다. 1982년 40대 초반인데요. 네. 이 사우디 리야드에서 태어났지만 이 집안은 원래 시리아의 이 골란고원 출신입니다. 본명은 아메드 후세인 알사라라고 네. 하는데 2003년에 미국의 이라크 침공 직전에 대학에 중퇴를 하고 이라크에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알카에다 이라크 지부에 합류하게 되는데 그때 미군을 상대로 성전을 벌이다가 2006년에 미국에 체포가 됐고요. 2011년까지 아주 악명 높은 미국의 수용소에서 복역까지 한 사람인데요. 2011년에 석방이 돼서 이제 시리아로 돌아갔고 그때가 마침 아랍의 봄에 시리아로 이제 번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알카에다 시리아 지부격인 알누스라 전선을 이렇게 창설을 해서요. 시리아 내전에 뛰어들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전략이 달랐습니다. 서방을 향한 무차별적인 테러가 아니었고요. 이 53년간 이어진 아사드 독재를 내가 끝내겠다라는 아주 집중적인 시리아 문제에 이렇게 공격을 해서 이제 사람들의 인기를 받은 거죠. 네. 자, 지금 기자님 설명 들어보니까 미국의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 네. 미국의 백악관을 다시 찾았다. 네. 참 드문 일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알카에다는 오사마 빈 라덴이 설립을 했고요. 이 알카에다는 미국을 이슬람권에 대한 침략자다 이렇게 간주를 하는데 자, 알샤라 대통령은 바로 그런 알카에다에서 나와서 이제 미국과 손을 잡았단 말이죠. 이거 참 극적인 전향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많은 외신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알사라가 과거 알카에다 계열 조직과 교류했던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네. 지적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념적인 추종보다는 이 전쟁 초반의 정치적 목표와 전략적 필요 때문에 간 것이다. 이렇게 아하.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내전 초기 반정부 세력은요. 굉장히 군사력과 조직 기반이 약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알샤라가 알케아다 계열 조직과 손을 잡으면서 무장력과 자금, 외부 지원을 확보를 했고요. 동시에 지하드 투사라는 명성과 권위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 훗날 누스라 전선의 지도자로 인정을 받는 기반을 탄탄히 하게 됐는데 내전이 장기화되면서 이제 외국 세력이 깊숙이 개입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장 투쟁만으로는 권력 장악 그리고 생존 자체가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라는 현실을 이제 인지를 한 것이죠. 그래서 알카에다의 연결이 지역 내에서 힘이 될 수는 있지만 국제 무대로서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리아의 재건을 위해서는 미국, 러시아, 유럽 등의 강대 국가의 협력이 지금 필수라는 거를 이 알샤라가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 행보가 급격하게 바뀌면서 알샤라가 극단주의 이미지를 완전 벗어 던지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어떤 이미지냐?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평화적인 정치 지도자 이미지 구축에 나아갑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이 영어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네. 서방 언론, 뭐 CNN 이런 데랑 영어로 인터뷰를 하면서 정장 차림으로 각국 정상들과 만나면 외교전에 뛰어들었고 미국의 외교협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실용주의자로 우리는 평가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와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또 최근에는 미국 고위 인사들과 농구를 즐기는 모습이 CNN에 공개되면서 미국과의 관계 복원을 굉장히 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 역시 회담 후에 알샤라를 강한 지도자다. 아주 터프한 사람이다. 터프가이다. 이렇게 치켜 세워줬습니다. 네. 갑자기 어떤 영화의 한 대사가 떠오르네요. 너에게는 다 계획이 있구나. 네. 이 알샤라가 시리아의 대통령이 된 이후로 실제로 시리아의 주가가 엄청나게 뛰고 있다고 합니다. 기자님, 그리고 세계 각국이 지금 시리아와 교류를 하고 싶어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리아에 주식시장이 있었다고 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 네. 이 시리아의 재건 시장이 무려 4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80조 원에 이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붕괴가 된 국가를 다시 세우는데 국가 자본이 엄청 들어갈 거고 여기에 국제적인 기업들의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불과 10개월 만에 지금 280억 달러, 그러니까 40조 원의 해외 투자를 유치했다고 알샤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그는 이제 외교 부대 복귀를 하면서 경제 투자로 연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최근 투자를 좀 말씀드리자면 아랍에미리트 항만 운용사인 DP 월드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타르투스 항 개발 투자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계약이 체결이 됐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프랑스의 그 항구 개발 운영 계획 하는 회사들도 지금 여러 군데에서 지금 여러 가지 계약을 하고 있고 인프라 투자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카타르, 튀르키예, 미국 이런 곳에서부터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조 원 가까이 되는 그런 에너지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기자님 말씀하시는 와중에 지역 이름이 하나 나왔죠. 타르투스. 이곳을 시청자 여러분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이 시리아의 타르투스라는 곳은 러시아가 흑해로 갈 수 있는 전략적인 항구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임대해서 오랜 시간 주둔해 오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러시아에게 있어서 시리아는 지정학적 위치라든지 미국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도 중요한 나라인데 기자님, 어떻게 해서 힘없이 타르투스를 뺏기게 된 건가요? 네, 시리아 서부 타르투스에는 1971년 소련 시절부터 러시아의 해군 기지가 있었습니다. 네. 러시아가 지중해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기 때문에 이 전략적 가치가 굉장히 넘쳐났거든요. 그런데 북서부의 공군기지 역시 러시아가 아프리카 우방국의 영향력을 뻗는 아주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해왔는데요. 러시아가 2015년 내전에서 아사드 정권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면서 군사 개입에 나섰고 이 지원으로 정부군이 전세를 뒤집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리아가 한때 푸틴의 중동, 지중해, 영향력 복귀의 상징이 되게 됐는데 2024년 11월에 상황이 좀 바뀝니다. 이
반군이 수도인 다마스쿠스를 향해 진격하는 동안 러시아는 과거와 달리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올 1월 시리아 새 임시 정부가 들어서고 알샤라 대통령이 러시아와 이 타르투스 기지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이렇게 된다면 러시아와 우리는 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그 원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침공에 러시아가 모든 에너지와 역량을 쏟아붓으면서 시리아를 거의 방치한 상태죠. 그래서 그 결과 지중해로 향하는 유일한 루트를 잃어버리게 됐고요. 이것을 두고도 뉴욕타임즈는 푸틴이 집권 25년 동안 가장 큰 지정학적 좌절을 맞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재건에 들어가는 시리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전 세계의 어떤 투자도 필요하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나라로 부상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와도 올해 수교를 맺었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외교 관계가 없었던 시리아와 공식 수교를 했습니다. 네. 이 조태열 외교 장관이 한국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다마스쿠스를 방문해서 이 공동 수교 성명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북한을 제외한 유엔 회원국 191개국과 모두 수교하게 됐는데요. 또 이 조 장관이 알샤라 시리아 임시정부 대통령을 예방해서 이 정권 붕괴 이후 새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두 장관은 앞으로 양국 관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하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시리아 재건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일 잘하는 게 재건이지 않겠습니까? 네. 도로 지어주고 또 다리 지어주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참여 가능성도 여러 가지로 확대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시리아는 오랫동안 북한과 굉장히 긴밀하게 군사적으로 연결된 나라인데요. 네. 이 아사드 정권 이후에 이제 붕괴가 되면서 정세가 지금 바뀌면서 한국과 조금 더 수교가 급물살을 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리아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과 알샤라 대통령이 이 백악관에서 만나는 장면까지 연출이 됐는데 자, 그러면 이 두 정상이 만나서 일궈낸 성과 어떻게 한번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눈에 띄는 가장 큰 성과는 바로 카이사르법, 그러니까 시리아 민간인 보호법을 180일 유예해주겠다, 6개월을 유예해주겠다, 폐지는 아닙니다. 네. 그게 가장 큰 성과인데요. 이 카이사르법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2019년 미국 의회를 통과해서 2020년에 서명된 법입니다. 네. 내전 기간 시리아 알사르데 정권의 잔혹한 인권 탄압을 제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후에 시리아 화폐 가치가 폭락하고 물가가 치솟으면서 민간인 피해가 굉장히 심각해졌다라는 꾸준한 비판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미 재무부 일반 허가증을 발급해서 시리아 정부와 국영기업과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라고 해서요. 덕분에 시리아는 전기, 수도, 위생 같은 공공 서비스를 복구하게 됐고 인도적 지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미국은 이번 조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리아 민간인을 보호하면서 법의 취지를 살린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시리아 중앙은행의 자산 동결이나 금융 제재는 여전히 유지된다. 그렇죠. 네. 그것까지 풀어주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변화는 굉장히 상징적인 변화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알샤라 대통령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 이런 뜻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미국이 이렇게 시리아와 성큼 네. 다가선 만큼 반대편에서 시리아를 놓쳤다는 느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씁쓸할 것 같은데 러시아의 반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러시아 반응이 나온 것은 없는데요. 네. 지금 러시아 언론 보도에 초점을 봤더니 미국 시리아의 접근이 아니라 알샤라와 푸틴의 모스크바 회담에 초점을 두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리아 러시아의 관계에 재정립 쪽에 보도가 맞춰졌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알샤라가 트럼프를 만나기 전에 푸틴을 먼저 만났다. 우리나라 김정은 대통령, 우리나라가 아니 죄송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트럼프가 우리나라 방한하기 전에 푸틴을 먼저 만났던 거 네. 기억하시죠? 비슷한 약간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10월 10일, 15일 날 모스크바에서 두 사람이 2시간 반 동안 회담을 했다 이렇게 외신이 이야기하는데 알샤라의 실용주의 외교 노선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 장면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미국과 가까워졌지만 그렇다고 러시아를 소외시키진 않겠다 이런 메시지인데요. 푸틴과 알샤라는 두 나라의 관계가 견고해야 한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샤라 대통령 젊은 대통령인데 국제 정치에 있어서 어떤 균형 감각이랄까요? 네. 속칭 그 밀고 당기기를 굉장히 잘하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샤라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시리아 제재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카이사르법, 네. 이 유해 조치가 완전히 풀리게 되는 날이 올까요? 많은 언론에서는 유해가 아예 풀리는 날이 빠른 시일 내에 오지는 않을 것 않을 같다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제재가 완전히 해제되지 않더라도 유해가 앞으로 계속 연장이 될 수는 있다. 그러니까 6개월씩 연장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외국 기업이나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 의회 내에서 지금 반대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이것을 뭐 법안을 다 무시하고 이렇게 독단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완전 폐지를 위해서는 시리아 쪽의 구체적인 조치 그리고 앞으로의 행동, 앞으로의 조치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리아가 나선 이 재건 사업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또 국제사회에서 입지도 지금처럼 다질 경우에 적게는 중동에서 또 넓게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국제사회에서 시리아가 어떤 위치로 자리 잡게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중동과 글로벌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라고 보는데요. 중동 한가운데에 시리아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뭐 터키, 이라크, 요르단, 이스라엘 이런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통, 군사, 에너지 이동에서 아주 핵심적인 국가의 지형이 될 수 있고 또 주변 국가와 관계가 안정화가 되면 중동 내 정치, 군사 이런 균형에서 조정자의 역할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또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전략적인 가치가 커진다 이렇게 보는 외신도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시리아가 안정되면 중동의 테러 대응이나 에너지 난민 문제에서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러시아는 항구와 군사기지를 활용해 중동과 지중해에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데 내전으로 파괴된 도시, 항만, 산업시설을 재건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국 기업들이 참여하면 시리아는 결국 경제 중심지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외교적인 것도요. 중동 내 핵심 국가이기 때문에 글로벌 강대국과 얼마나 협력하고 균형을 잡는가 이것이 좀 중요할 것 같아서요. 앞으로의 행보가 정치적 중심지로 부활할지 좀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업들과도 매우 연관이 깊은 만큼 새 걸음을 내딛는 시리아의 앞길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신혜리 국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